예,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5월 31일 마지막 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손님도 와서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어제 장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시겠지만 좀 많이 충격적인 장이었고요. 예, 주식장에서 충격적일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게 저도 조금 약간 놀라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반대로 윈도우 드레싱이 나올 수 있는 날인데 윈도우 드레싱이 실제로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또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일단 요즘 장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강렬하게 나는 바람에 매매는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 3번 매매해 가지고 3번 손해봤던 거 어제 야간에 절반 정도 벌었고요. 30만원 정도 벌었고 오늘 주간에 조금 더 수익을 내서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복구를 어느 정도 했네요. 자, 전반적인 시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한번 일단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일지는 없고 시황 게시판 신규 가입회원 오셨네요. 예, 대충 뭐 공부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차트도 매수 매도 선 있습니다. 전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 예, 반갑습니다. 해외 소스 상당히 좋아하시네, 그죠? 해외 소스 좋아하시는 분인데 예, 해외 소스 해가지고 많이 보세요. 성투더 병병님이 열심히 하는 중인데 보자. 질문을 올리셨네요. 수평선 기법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수평선 기법은 현물 일봉 볼 때 쓰는 겁니다. 분봉 볼 때 쓰는 겁니다. 수평선 기법은 분봉 볼 때 쓰는 거예요.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종목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매는 그 결과가 나눠집니다. 아무 종목이나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기법들은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안 보는 종목들 중에서도 수평선이 잘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가급적이면은 제가 보는 종목들을 보셔야지 수평선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가 있고 없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종목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 종목 선택하는 방법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떤 종목에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성투더 병병님이 카페에서 많이 배우셔야 되겠죠. 자, 옵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옵션은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배우다 보면은 현물보다 훨씬 쉽다라는 생각 듭니다. 현물처럼 종목을 선택하거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하락을 하면 하락하는 걸 잡으면 되고요. 상승하면 상승하는 걸 잡으면 됩니다. 선물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선물 차트거든요. 선물 호가인데 공부를 하시기도 괜찮고 공부하시다가 또 옵션에도 관심 있으시면은 옵션도 공부해 보시고요.
현물 종목 추천도 를 나타내고 해드리니까. 있고요. 많이 파는 쪽에서는 운송 장비 그리고 비금속 닥쳐. 뭐 아침에 제가 한 번씩 들어보는데요. 정말 쓸모없어요, 그죠? 어제 같은 장 지네들끼리 장은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이 종목은 좋습니다, 저 종목은 좋습니다,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갈 것 같고요, 뭐 원유가 어떠고요, 시드거리고 웃고. 참 이 현물 들고 있는 사람은 피눈물 나고 손해가 나고 작살 나고 막 죽을 지경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히끅거리면서 웃으면서 참 재밌게 매매하더라고요. 물론 뭐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을 뭘 알겠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지만, 그래도 장이 안 좋을 때만큼은 좀 쳐웃지 말고 좀 엄숙한 분위기로 매매가 아니고요,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한테요, 방송 앵커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을 한 2천만 원치를 의무적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내리고 있으면 처물려서 웃을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입사하고 앵커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2천만 원 또는 뭐 다른 종목들 자기가 골라서 2천만 원치를 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딱 얘기해야 자기가, 그죠?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자기가 손해를 보는지 수익을 보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조금 더 진심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증권회사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매매하는 사람은 죽을 마시고, 방송하는 사람은 히득거리고 웃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가끔 듣습니다. 왜냐 그러면 얘네들이 잘 틀리거든요. 반대로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시장을 거꾸로 봅니다. 시장을 거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갈 때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갈 때 내려간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 지표로서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잠깐 보니까요, 오늘은 아침에 조금 페이크가 나왔습니다. 페이크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0.6%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여기서 올라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 요 40원 왔을 때 한번 제가 잡았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41원에 잡았는데 43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7만원 정도 수익 냈고요. 근데 팔자마자 이러면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53원까지 그냥 막 빡빡빡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이거 좀 들고 있었으면 한 30만원 정도 수익 났을 건데 뭐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10원이라도 벌었으면 됐고, 또 어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야간장에서 물론 절반 정도를 복구를 했지만은 그래도 이 주간장이 정규장이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손해로 마감하면 안 되겠죠. 얘도 한번 보세요. 방금 32원 찍을 때 제가 이걸 33원에 잡았었거든요. 떨어질 때 잡았었는데 32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몇 분 되지도 않지만. 이건 뭐지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보시면 40원이 지금요. 떨어질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바로 그냥 40원 가버리네요. 20% 30% 올라갔네요. 이런 거를 보면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수익을 쉽게 못 내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점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니 다행히 올라갔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어제 같은 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같은 날 예를 들면은 저점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어제 하루치인데요. 저점이라고 잡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한 번에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장 막판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제대로 없이요, 그냥
하루 종일 주가가 폭락해 버렸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좀 하고 좀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요 자리가 어디냐? 요쪽에 매물대네, 그죠? 요 매물대인데 지지를 못하고 지금 다시 쭉 떨어지고 있네요. 다시 41원까지 복구했네요. 참 대단하네요. 풋이 살아있다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암 걸려요. 이런 거 잡으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 잘못 잡으면 암 걸리니까 우리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종목은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말고 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돈 벌고 암 걸리면 돈 못 버는 게 낫지, 그죠? 전반적으로 종합 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연구 좀 하시고요. 제가 매일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요. 앞으로는 좀 바쁘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녹음도 해드리고 주말에 교육도 해드리니까 주말 교육이나 할 때 참석하셔가지고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날 이 장대 항봉과 이 다음날 장대 항봉 이틀 만에 지금 선물 지수가 1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3포인트가 대폭락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죠? 대폭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보시면은 이 몸통의 절반이라 그러거든요. 이 몸통의 절반을 까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상한선, 이거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주식 이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절반, 몸통의 절반 정도로까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장대 연봉을 덮는 양봉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 절반 라인에서 위로 못 가게 되면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하락 와중에 어제 하락이 쓸데없이 너무 깊었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깊었다. 보세요. 지금 오늘 현재 지금 고점이 이 정도 310짜리고 311짜리고 저점이 지금 309짜리인데요. 어제 만약에 이 정도까지만 딱 왔으면은 310 정도까지만 하락이 왔었으면은 풋도 어제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을 거고요. 콜도 사실 오늘 오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선물이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게 콜이거든요. 320 콜이거든요. 콜이 마이너스예요, 지금요. 이상하지, 그죠? 선물이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콜이 마이너스고요. 풋은 반토막입니다, 지금. 풋은 44%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콜은 8% 마이너스. 이래 될 거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내심은 좀 내려주길 바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내리게 되면 오늘 장이 보합에서 한 1포인트 정도만 장중에 내려주기만 하면요. 얘는 또다시 50% 올라가 버립니다. 얘는 한 30% 깨지겠죠. 그럼 저는 그때 콜을 잡을 생각을 했거든요. 한 30% 깨졌으면은 이게 지금 49원 종가인데 35원 정도가 아침에 만약에 왔다면 저는 잡았습니다. 이거 좀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매도 목표가는 60원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5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어제 뭐 매매 3번 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뭐 수수료 플러스 뭐 한두 틱 정도 손해가 나가지고 손실이 좀 났는데 그 복구를 안 했습니다. 사실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복구를 안 한 이유가 이 정도 장대 양봉이고 꼴이 조금 달렸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307.6까지는 안 내려오겠냐. 예, 제 개인적인 뭐 바람이었지만은 또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봤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올라버리는 바람에요. 풋은 지금 방금 전에 57% 마이너스까지 났었고, 콜은 콜대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지션 보시면은 풋 잡고 있고요. 개인은 콜 잡고 있습니다. 죽어도 개인은 콜이에요, 지금요. 죽어도 개인은 콜이에요. 개인이 콜에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장이 올라가도요, 얘는 지금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압풋이라 그랬지, 그죠? 지금 현재 양압이 얼마입니까? 6.7 됩니다. 지금 오늘 양압이 지금 1 빠졌습니다. 1.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100원 빠졌습니다. 여기 오늘 1.26하고 플러스 0.23이니까 1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불이 빼는 걸로 치고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이 넘습니다. 이게 어제입니까? 엊그제 종가에 양압이 6.2였거든요. 6.2였는데 어제 7.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7.4가 아니네, 그죠? 거의 8까지 올라갔었네요. 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7까지 떨어졌는 거예요. 7.7까지 올라갔었네요. 그 양압이 무려 1.8 정도가 올라가렸습니다. 양압이 오른다는 의미는 콜이고 풋이고 둘 다 더럽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더럽게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콜도 비싸고 풋도 비싼 거예요. 뭐 누가 더 비싸냐 내기라도 하듯이 콜이고 풋이고 둘 다 더럽게 비싼 겁니다.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비록 올라가고 있지만은 콜은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풋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예요. 좀 웃기지,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웃긴데, 또 반대로 만기 다가와서 양압이 줄어들면은 어제처럼 얘는 이틀 만에 15배 올랐습니다. 1500% 올라갔어요. 이틀 만에 1500% 올라가고, 1500%가 말이 1500%지, 그죠? 1500%는 1년 안에 개인이 낼 수 있는, 일반 개인들이 낼 수 있는 수익은 아니에요. 저도 500만원 정도 투자하면 100% 정도 수익을 내지만은 저도 1500%를 못 냅니다. 지금 매매를 해가지고는. 잘해봐야 1000%지, 그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벌써 좀 죽어도 됩니다. 반토막 때도요, 아직 200% 넘게 올랐죠, 저점에서. 얘가 어제 얼마인지 압니까? 얘가 원래 엊그제 얼마였는지 한번 볼까요? 5원짜리에요, 5원짜리. 5원짜리가 90원 같습니다. 엄청나지, 그죠? 거의 20배지, 그죠? 약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5원에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요게 요 가격이 0.8 거의 20배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여기서 그죠? 여기서 다음날 바로 20배 올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거든요. 하루 만에 20배 올랐으니까. 뭐 어쨌든 뭐 그렇게 간 거는 그렇게 간 거고요. 이렇게 옵션은 만약에 소액을 가지고 매매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옵션은 소액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100만원도 옵션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루 만에 1500을 벌 수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100만원도 투자금으로서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금액이고요. 50만원도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50만원 투자해서 또 1000만원 먹었어요. 50만원이 1000만원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현물은 아시다시피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을 해야지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나고 뭐 몇백이라도 벌어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물리게 되면은, 현물은 물리게 되면은 또 몇백 날아가는 거지, 그죠? 몇백 먹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손해보면은 손해볼 때도 몇백 손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50만원을 여러분이 옵션에 투자를 했다, 손해 많이 보면 20만원 봅니다. 손해 진짜 많이 보면. 오늘 같은 날 반토막이니까요, 50만원 넣어 놓으면 25만원 손해본 거예요, 그냥. 근데 먹으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에요. 50만원이 1000만원 되거나 25만원 손해보거나 몇 배입니까? 25만원과 1000만원 몇 배입니까, 이거? 그냥 한 40배쯤 되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50만 원이 반토막 되었기 때문에 고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50만 원이 1000만 원 되었기 때문에 고수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물론 뭐 50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없겠죠. 저처럼 최소한 정말 못해도 500 정도는 투자할 거고, 뭐 많이 하는 사람은 몇천만 원, 몇억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1억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20억 돼 버린다는 얘기인데, 뭐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00만 원이 20억 되는 거 뭐 하루 만에도 가능하거든요. 옵션에서는. 그래서 인생 역전 로또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로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815만 분의 1이지만은 뭐 옵션은 재수만 좋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게 한 달에 10번 정도 있습니다. 장중이든 어떻게든 간에 10배 정도 올라가는 것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번 중에서 한 2번만 잘 먹으면은 자기 원금의 10배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 10억 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현물에서는 작전주 외에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옵션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디가 위험한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모르니까 위험한 거지, 그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요, 옵션이 아니고요, 선물도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돈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텐데 돈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물을 잡았습니다. 현물을 잡았는데 오늘 티슈진이 좀 올랐죠. 아침에 돈 빼가지고 전 티슈진이 몰아넣어버렸겠어요. 한 1%, 2% 단타 치려고. 그랬었으면 1.5% 먹었네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들어갔으면 45만 원 먹었네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잠깐 단타 치고 나오려고 하다가 돈 넣어놨는데 또 손이 안 가더라고. 이게 역시 현물은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요.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령 TC진에 뭐 이 종목에다가 내가 46,000에다가 36,000에 오를 거라고 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한 5천만 원 잡았습니다. 근데 현물만 5천만 원 잡고 나면요, 물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물리면. 그래서 이 옵션에다가요, 옵션 풋에다가 한 100만 원 헤징을 해두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옵션 풋에다가 헤징을 해두는 거예요. 헤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대 효과지, 그죠? 예를 들어서 얘 5천만 원이요, 5% 내렸어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250만 원 손해 보죠. 250만 원 손해 봅니다. 그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늘어나는 거 얼마 됩니까? 100만 원 늘어나는 거 500만 원 수익 났어요. 이제 600만 원 수익 났지. 600%니까. 그럼 뭐예요? 5천만 원 넣어놔서 5% 손해본 것은 250밖에 안 되는데 딸랑 100만 원 집어넣었는데 100만 원에 대한 수익은 600만 원이 돼. 그죠? 그러면은 현물 5천만 원 넣은 게 손해가 나더라도 옵션에서 450만 원 수익 났는 거예요. 350만 원 수익 났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죠? 얘는 100만 원밖에 안 넣는데 여기서 600만 원 수익 나버리고 여기서 250만 원 손해 났지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가 5% 올라버렸어요. 5%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겠죠. 250만 원 수익 나겠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한 30% 정도 납니다. 30만 원 손해보겠죠. 100만 원 넣었다가 30만 원 손해보고 7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250만 원 벌었고 여기서 30만 원 손해봤으니까요. 뭐 40만 원 손해봤다 해요. 뭐 예를 들어 40만 원이라고 최대로 40만 원 봐요. 40만 원 보더라도 210만 원을 벌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벌었습니까? 안전하게 벌었어요. 시장이 내려도 돈 벌고요. 시장이 올라도 돈 벌었어요. 그거를 안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 옵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어요. 원래 선물을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선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선물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물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하기 좀 힘듭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선물 한 계약이 1000만원 넘으니까요. 지금 700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1500이었는데 지금은 700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00만원 잡고요. 한 개에 1000만원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라갔을 때 손해가 나고 그래도 쌤쌤이를 치려고 하면은 한 5개는 잡아야 돼요. 그럼 5천만원씩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5천만원, 얘 5천만원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얘는 하락에 베팅을 했다 시작. 그럼 얘가 5% 올라가면 250만원 수익이고요. 얘가 만약에 5% 올랐을 때 5% 오르면은 한 2포인트 오르거든요. 그럼 2포인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요. 매도를 쳐야 되니까. 그럼 1포인트당 지금 25만원이니까 5개면 100만원이네. 그죠? 그럼 200만원이죠. 그럼 얘는 손해가 200만원 버는 5개를 잡았다고 선물 매도를 쳤다고 감안하면 5개에 2포면은 얘는 200만원 손해가 봅니다. 얘는 250 벌어요. 그럼 딸랑 50밖에 못 벌어요. 쌤쌤이 치면은. 근데 물론 안전합니다. 왜냐 그러면 얘가 내렸다고 쳐요. 5%. 얘가 5% 내리면은 250만원 손해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2% 정도 오르니까 얘는 얼마 정도 수익 봅니까? 얘는 내리니까 그죠? 2% 정도 내리니까 얘는 200만원 정도 수익을 봅니다. 그럼 퉁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만원 되죠. 그럼 얘가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얘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50만원 밖에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옵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죠. 왜? 얘는 5천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얘는 100만원만 넣으면 돼요. 100만원만 매수해 놓으면 돼요. 여차하면 손해보면 되는 거고 10만원 손해보면 돼요. 얘가 만약에 손해봤을 때 10만원 손해봤어요. 그럼 얘는 1%만 올라줘도 25만원을 먹는 거거든요. 1%만 올려줘도 500만원에 1%니까 50만원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10만원 손해봐도 50만원 수익이기 때문에 40만원 수익이에요. 50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럼 10만원을 왜 굳이 날려야 되느냐? 얘가 폭락할 때를 대비하는 거죠. 현물이 폭락할 때를 대비하는 거죠. 현물이 폭락하면은 대책이 없잖아요. 만약에 5천만원이 전재산이다. 물타기도 못합니다. 재산이 전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해징할 수 있는 개념이 없잖아요. 위험을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얘 5천만원 잡으면요. 이 5천만원의 50분의 1입니다. 50분의 1. 100만원 5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이 효과가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제 같은 날 얘는 얘에서 500만원 600만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저점에서 잡았으면 얼마입니까? 1500 수익 보는 거예요. 100만원 넣고 1500 손해보고 얘는 5% 손해봤으니까 250만원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플러스 1250만원 버는 거예요. 딸랑 100만원 집어넣어놨는데 그게 1250만원 수익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얘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가 좀 손해 나겠죠. 근데 얘가 오르는 게 금액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얘 금액이 크거든. 얘는 손해 봐봐야지 50만원 50%밖에 손해 안 보거든요. 당일날 손해 아무리 많이 봐도 당일 기준 했을 때는 50%가 최고예요. 어제 같은 장 빼고 아무리 많이 봐도 50%밖에 안 나요. 최대 보통 20% 30%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면 얘는 수익이 많이 나고 얘는 수익이 적게 나도 손실이 얼마 없잖아요. 이 수익에서 덮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티셔츠는 오늘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지금 한번 지켜보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5,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같이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4만원 목표가를 해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외봉이거든요. 예, 지금 바닥이 아직 쌍바닥이 아니고 외봉입니다. 다음 주 중에 시장 지금 오늘은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화 정도 되면 또 한번 쳐내릴 겁니다. 아마 장중에 쳐내릴 겁니다.
장중에 쳐내릴 때 티슈진 뭐 31,000원 정도 때 한번 온다면은 그때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서 한 자기 원금의 3분의 1 정도만요. 예, 몰빵 치면 안 되고 바닥에서는 3분의 1 잡고요. 반등을 확인하고 3분의 1을 더 잡고요. 3분의 1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물량을 이것저것 잡는 게 아니고 한 종목만 해요. 한 종목만. 포트폴리오 역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뭐 분할 매수, 계란은 한 방울 잡지 마라. 역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한 종목만 해요. 대신에 자기 자금의 3분의 1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20% 30% 이상 까이기 전에는요. 절대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잡았는 가격에서 20% 30% 까여야지만 못하게를 들어가는 거지. 내가 5% 10% 손해봤는데 못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추세가 깨졌다는 얘기거든. 내가 잡았던 자리가 잘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5에서 10% 까인다는 얘기는 추세가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면 그러면 바닥이기 때문에 10%가 손해보더라도 금세 복구가 될 거고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고, 현물은 그렇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또는 거기서 10% 20% 더 까여가지고 30% 손해봤다. 뭐 그럴 때 단기적으로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못하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3분의 1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바닥에서 잡습니다. 바닥에서 잡아서 깨지면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손해가 적을 거 아니에요. 몰빵 치는 것보다. 저점에서 많이 잡으면 되지 않냐. 확인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등이 확인될 때 3분의 1을 또다시 투입합니다. 안 해도 관계없어요. 3분의 1만 가져가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3분의 1을 좀 더 투입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방식은 3분의 1, 3분의 1 가격만큼 손절을 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잡았던 3분의 1만큼 1이 매수 단가에서 2% 이상, 3% 이상 손해가 나면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손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잡았던 바닥에서 잡았던 것도 2% 3% 손해가 난다. 손절합니다. 다음 자리 더 싸게 주니까요. 더 싸게 주니까. 그러면 좋다. 먹으면 30%짜리예요. 그죠? 지금 3만원에 잡으면 4만원이면 30%입니다. 먹으면 30%고 손해보면 3%잖아요. 한두 번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손해보는 경우도 잘 없지만 행여나 보더라도 괜찮아요. 왜? 30%짜리이기 때문에. 30% 먹는데 단 1%도 손해를 안 보고 먹겠다. 그거는 좀 도둑놈심 보잖아요. 그죠? 예, 최소한의 리스크 정도는 봐야 되니까 한 2, 3% 정도 여러분들 따라서 2, 3% 정도 손해를 감당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라왔네, 그죠? 조금 올라왔는데 바닥이라고 보려면은 얘기 들었다시피 쌍바닥을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왔네요. 안 보고 있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거는 하락폭이 커서 지금 약간 올라가는 양이 그죠. 자, 90만원 잡았다 했는데 100만원 살짝 깨지면 잡으라 그랬는데 잡았으면 10% 정도 수익 났겠네요. 유일하게 지금 그나마 볼만한 겁니다. 이 종목이. 캐시가. 리플. 얘는 저점 깨져버렸네요. 저점까지는 아니고 깨져버렸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랑 똑같이 그죠. 지난번 흘러내릴 때 이거는 뭐야. 와, 박살났네. 쏘고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올랐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 와중에 반등하잖아. 그죠?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쏘고시면 안 돼요. 예. 다시 이래 갑니다. 이것도 이래 갈 가능성 높아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세가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자, 제가 좀 일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